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직무별 자소서를 공부했던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랩업을 해보면서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걸 가져가면 좋을지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여드릴 내용은 거의 다 이제 제가 실제 방송 때 보여드렸던 자소서니까 가급적 좀 빨리 넘어가고요. 어떤 키워드를 좀 써야 되는지, 어떤 구조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갈 테니까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중력을 딱 갖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업관리.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자소서일 거예요.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니까 기술 영업 쪽이 되겠죠. 기술 영업 쪽에 관련된 지원 동기입니다. 영업의 감동을 이어나가고 싶다. 소제목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감동인 건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빼먹는 게 뭐냐면 형용사거든요. 영업의 어떤 감동을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해서 너무 뻔한 말 말고 조금만 더 세그멘테이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감동을 선사했다. 근데 어떤 만족감이냐면 최고의 상품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지원을 했다. 그 다음에 영업활동을 통해 유무형의 매출을 완성하고 싶다라고 일단 두 가지식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좋은 상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직접 내가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라고 하는 본인의 경험을 얘기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관리는 전공 무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업관리에 있어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라고 근기를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내가 이거를 실질적인 경험을 해봤다의 경험 베이스를 많이 갖고 올수록 좋은 경쟁력이 될 겁니다. 이때 나는 보람 느꼈거든. 사실 뭐 힘든 경계심도 있었고 긴장감 속도 있었지만 나는 고객을 설득해서 나의 파트너로 되어주었을 때 굉장히 큰 만족감이 있었다는 내용이 되겠죠. 다소 힘이 들더라도 고객의 감동과 만족이라는 보상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을 통해 더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었다. 이 문장은 좋은 것 같아요. 힘들다, 고객, 감동, 만족, 보상, 그 다음에 어떤 사명감이라고 하는 부분. 영업관리는 많이 뽑지만, 영업은 많이 뽑지만 많이 떨어져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보는 부분이 뭐예요? 되게 영업을 잘할 것 같은 스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거의 뭡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이라고 되겠죠.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다 영업망은 있을 거예요. 이걸 내가 잘 관리를 잘하고 좀 더 어떤 뭐 역량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 부분을 개척하는 분야지 들어가자마자 무엇은 신시장을 개척하라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 그래서 끈기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의 서술 직무 접근했고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무엇이 내가 지원했던 것이,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내가 지원하는 이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부분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경험이 되겠죠. 난 그래 충분히 회사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땡땡 안과에서 스캔 및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담당했는데 그때 복학기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 복학기가 당신네 회사의 복학기였다. 굉장히 좀 초등학생 같지만 어찌됐건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볼게요. 다양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봤다. 그래서 나는 우리 제품, 타사 제품을 비교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상품 제안이 가능하다. 근데 거의 다 캐논 아니면 신도리코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면접장을 갔다라고 한다면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데? 라고 하는 부분은 꼭 물어보겠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은 해야 될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실 IT 관련 수업 들으면서 프로그래밍 구조에 대한 학습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래서 솔루션 판매를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스스로 판독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역량을 제시했으니까 당연히 면접장에선 그러한 역량을 검증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될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PHP를 통해 만든 솔루션, 그 다음 시스템 절차를 바꾸는 데 도움되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본인이 뽑히고 안 뽑히고의 굉장히 핵심적인 킬러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본인의 면접용 자기소개를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직무상 강점에 가장 강력한 콘텐츠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에 이처럼 제가 걸어온 학습, 경험, 영업 경력을 바탕으로 유무형의 복합사업 제안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예쁜 구조죠. 내가 영업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학습, 알고 있는 지식인 거죠. 두 번째, 해봤어. 그리고 세 번째, 뭐에 직접적인 경력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가장 강력한 이런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구조로
봐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전과 혁신이라는 회사 정도 영업 바탕으로 하고 있다. 꼭 필요한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감동을 드려 단순히 거래하는 거래처가 아니라 뻔한 말이라서 이건 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속해서 믿고 맡기고 싶은 파트너의 모습으로 회사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씩 본인의 내용이 좋았어요. 본인의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쓴 자소서, 이쪽에 관련된 내용이 뻔한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쓴 자소서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본인의 내용이 또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연관된 내용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LG전자 갈게요. 직무 관련 지원 동기와 역량 700자네요. 자, 분석력, 더 나아가 고객의 마음까지. 그렇죠? 분석력이다, 마음까지.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세일즈 분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직무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LG전자와 미래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뻔한 내용이긴 하네요. 아무튼 두 가지식으로 진행을 했죠. 자, 고객의 목소리를 전달했던 경험, 여러 시장을 분석해봤던 경험 바탕으로 현장에 대한 분석력, 고객 지향력을 갖췄다. 똑같죠?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적인 부분들을 제시한다니까요. 영업 쪽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고객 상권 등 영업이 기반이 되기 위한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뭘 통해서? 수학 전공에서 통계 과목 통해서. 좋은 부분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통계는 잘하면 좋아요. 어떤 직무든지 간에.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직무는 통계를 잘하면 좋습니다. 자기 통계 잘하는데요. 넘어갈게요. 또한 교내 학회 활동을 통해서 약간 좀 약한데 어떤 내용인데 다양한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해봤다. 개별 기업 사업 시나리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되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분석해봤다라고 하는 내용을 학회라고 좀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어떤 인턴 생활이라든지 어떤 돈을 받고 한, 보수를 받고 한 어떤 부분이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느꼈고 그걸 역으로 학회 활동에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쓴 것보다는 굉장히 잘 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리서치 인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계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뭐예요? 리서치 인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학회 활동을 배치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직접 발로 뛰면서 산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었다. 세밀하고 정확한 정보와 전략을 제시했다. 회사의 미래 투자에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이런 내용 좋네요. 넘어갈게요. 최적 상권 분석, 고객의 목소리를 통합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LG전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G전자에 어떤 제품이 있다, 뭐 있다 이런 얘기 안 했죠. 본인이 갖고 있는 내용 바탕으로만 여태까지 다 얘기를 했네요. 포부 얘기했죠. 두 가지씩 직무 지원 동기 경험 포부죠. 그렇죠. 그러니까 LG전자에 관련된 내용도 물론 직무 지원 동기 부분이긴 하지만 본인이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는 게 지원 동기 부분을 잘 작성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제 면접장 가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한 45초에서 50초 분량으로 했던 경험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생산 갈게요. 가장 많은 우리 이공계 지원자들이 가는 생산 쪽입니다. 삼성전자네요. 왜 지원했냐? 뭐 하고 싶냐? 나의 직무가 가장 중요한 자리이다. 이런 표현을 좀 약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인데 너무 뻔한 말들이 추상적인 말들에 연속이면 안 돼요. 하나만큼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은 개발 양산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이클 빨라. 오케이. IT 분야 발전, 4차 산업혁명, 고객의 요구는 반도체는 더욱 다양화되었다. 뻔한 말이니까 안 볼 거예요. 아마. 넘어갈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도하기 위해 나는 파운드리 지원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빨리빨리 변화하는데 이런 걸 주도하는 것이 삼성전자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지원한다라고 하는 회사 지원 동기네요. 산업입니다. 설비 엔지니어는 수십 수백억의 반도체 생산 설비에 최적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 효율성 개선해야 된다. 수익성과 직결된 중요한 위치입니다. 본인이 직무 분석한 내용을 적어낸 부분이죠. 근데 너무나 뻔한 내용이니까 안 볼 거예요. 자, 직무 지원 동기. 강한 책임감, 끈기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강한 책임감과 끈기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를 먼저 때려주고 먼저 제시해주고 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주고 강한 책임감 사례, 끈기 있는 자세 둘 중에 하나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례를 얘기해주는 게 본인의 자소서를 읽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전체적인 생산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열린 사고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긴 하죠. 그렇다면 나는 전기공학 전공하면서 회로 이론, 전력 시스템 공학, 자동 제어 등을 통해 공학적인 지식을 쓰니까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디테일해져야 된다니까요. 자기소개서의 지원 동기를 잘 쓴 거는 회사에 관련된 직무에 관련된 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빨리 그걸 정의 내려주고 내가 그런 걸 왜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이유를 적어내주는 것이 훨씬 더 잘 쓴 자소서입니다. 팀 프로젝트와 공모전에 참가 지식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공학적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효율적인 생산 기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 넘어갔네요.
직무지원 동기. 입사 후에는 뭐 할 건데? 완벽해 보이는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그럼 본인이 완벽해 보이는 삼성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려주면 좋잖아요. 오히려.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면접장 가면 물어보겠죠. 무엇이 부족한지 문제점을 발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라는 부분이죠. 좀 약간 너무나 일반적, 너무나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 트렌드를 읽어내겠다. 어떤 트렌드가 있는 건데 완벽함을 추구하는 설비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잘 쓴 자소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회사의 뻔한 내용을 얘기한다기보단 빨리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을 먼저 제시하고 관련된 사례, 관련된 근기 내용을 적어주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포부의 아주 심플한 내용이었지만 이 부분들보다 뻔한 내용보다는 본인의 내용을 조금 더 많이 채워놓으라. 그래서 경험과 분석을 근거로 활용했는데 본인의 경험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조금 더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삼성 SDI로 가겠습니다. 왜 지원했냐? 그러니까 뭐 하고 싶냐? 똑같죠, 삼성은. 자, 저희 비전입니다. 저희 목표입니다. 두 가지식으로 딱딱 먼저 제시를 했어요. 비전부터 볼까요? 나는 환경과 사람을 위해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공학자가 돼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구축해 나가는 나의 비전을 먼저 제시했고요. 이런 접근은 정말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 나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런 비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겠죠. 대기오염 개선하고 싶다, 저렴한 ESS 전지 만들고 싶다, 에너지 부족 문제 개선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즉 본인의 비전과 그거에 관련된 목표를 얼라인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목표를 얘기하면서 당연히 이걸 삼성 SDI와 연결시키겠죠. 굉장히 좀 훌륭한 저는 좀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차별화된 기술의 ESS 전지, 전기자동차 배터리 누가 만드는데? 삼성 SDI가 만들잖아. 그래서 단순히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과 사람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공학자가 되고 싶은 저의 비전을 실현할 것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본 내용은 어땠어요? 삼성전자가 어떠한 회사인지에 대한 어떤 본인만의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단 그냥 삼성전자의 팩트를 제시했잖아요. 똑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팩트는 똑같으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를 하라니까요. 이런 부분이 잘 쓴 자소서고요. 이런 부분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선을 잡는 그런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되겠죠. 회사 지원 동기입니다. 나는 생산기술 엔지니어로서 저비용 고효율로 ESS 전지를 만드는 데 기여해 에너지 부족 문제 개선할 거야 라고 이제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포부를. 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나는 산업 성장의 대기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싶다. 두 가지 기여를 얘기하네요. 환경을 계속적으로 언급해요. 본인의 비전이 그거니까. 수요에 맞게 제품 생산 계획 세우겠다. 공정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회사 이익 창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장의 브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엔지니어는. 직무를 정의했죠. 화학공학과 재료과학, 반응공학, 공정제어 등의 과목을 이수했다. 환경, 화학공학을 복수 전공한 인재로서 나는 서로의 비전을 함께 이뤄갈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되게 많이 포장을 정말로 많이 한 자기소개서인 것 같은데 그 포장이 과하지 않고요. 와닿죠. 그러니까 이 자소서는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디테일하게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회사를 지원하는지, 회사에 대한 의미가 어떤지에 대한 본인의 그런 그 의미 부여의 방법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를 회사가 하고자 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을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직무와 어떻게 잘 연결시키는지에 대한 포장 방법을 가져간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비전과 목표 좀 거시적으로 세워주고 그다음 목표 세워주고 그다음 삼성 SDI로 연결시키는 구조 좋았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활용했다. 좋았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로 갈게요. 연구개발 자기소도 역시 우리가 마케팅 자소서 기억나시나요? 마케팅 자소서도 거의 정량적인 어떤 수치, 성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연구개발이 좀 약간 비슷합니다. 현대 오트론입니다. 왜 지원했냐? 뭐 하고 싶냐? 800자네요. 아버지 안전을 위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개발자 혹시 보신 분은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본인의 이야기여서. 아버지가 운수업 종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나는 자동차 개발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본인의 경험을 담아서 얘기하는 부분이었죠. 더 안전한 자동차를 개발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전자공학과 진학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개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공 공부를 하면서 제어 회로와 펌웨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즉 이게 여러분들 1분 자기소개서 만들 때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 직무를 지원한 성장 과정이잖아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운수업에 종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안전한 자동차를 나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전자공학과에 한번 진학을 해보고 싶었고요. 진학해서 다양한 수업들의 과목을 듣다가 특히나 이런 과목들
전공 공부를 하면서 제어 회로나 펌웨어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돼서 어떤 연구를 했고 그런 걸 바탕으로 저는 현대 오트론에 지원해서 더 안전한 자동차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게 1분 자기소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성장 과정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걸 읽으면 이 지원자가 어떠한 배경에서 살았는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쭉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글을 읽고 여러분들을 판단한단 말이죠.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지? 이에 대한 이유가 궁금하니까 당연히 이유를 많이 써주면 될 거예요. 이거 하고 싶습니다. 잘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럼 왜 이걸 하고 싶을까? 왜 이걸 잘할까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이유에 대한 대답을 많이 써주면 좋을 거고요. 면접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들을 밝혀주면 면접관이 듣고 판단을 할 겁니다. 자, 직무지원 동의 경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펌웨어에 대해서는 어떤 지식을 배웠다. 졸업작품에서도 뭐를 했다. 다음에 개발자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무 탐색했다. 그래서 뭐 했다. 그래서 현대오토론에 지원했다는 내용이었죠. 입사 후 1, 2년은 이제 포부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조언과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할 것입니다. 초기에는 뭐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5년 안에는 기획과 제작에 참여해서 제어기를 양산에 납품하고 싶다. 그래서 결론 또 되게 잘 지었어요. 그냥 단순히 몇 년 후가 아니라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아버지가 더 안전한 자동차를 타실 수 있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로를 제작해보고 싶다. 아버지가 본인의 아버지만은 아니겠죠. 이 땅의 모든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포부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쓴 자기소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본인의 직무지원 동기, 본인만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다음 본인의 포부까지 굉장히 심플한 구조였지만 본인의 경험과 지식적인 부분들을 잘 녹여낸 그런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LG 디스플레이로 갈게요. 회사와 직무지원 동기 천자네요. 자, 미래를 바꾸는 기업이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꾸는지에 대한 디테일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상용화에 기여하고 싶다. 그럼 이 내용을 좀 줄여갖고 넣어주든가요. 이해되셨죠? 자, 두 가지식으로 나 뭐 하고 싶다. OLED 넘어서 미래에는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되어서 삶을 전반적으로 바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여하고 싶은데 그 이유를 밝혀주라고요. 이게 잘 쓴 자소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LG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 속도로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쪽 들어가서 수율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자부심도 약간 추상적인 말을 먼저 던지기 전에 그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먼저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추상적인 말을 던졌고요. 회사 지원 동기를 얘기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모든 곳에 존재하는 꿈을, LG 디스플레이가 다 존재하는 꿈을 이루고 싶다는 내용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로 들어가네요. 생산기술 엔지니어의 꿈, 어떤 꿈인데 디테일. 2015년 생산부서에서 일하며 성과를 냈다. 인턴 사원으로 근무했다. 당연히 이제 인턴의 경험이니까, 연관된 경험이니까 이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평가자는. 자, 인턴 과정 중 직접 업무를 진행하면서 창의력, 체력 바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설비를 개선해야 되냐, 설비가 고장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면접장 가면 반드시 물어보겠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준비해야 될 겁니다. 창의력 자극했다, 생각했다, 아이디어 내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적성에 적합하다, 소소한 성과도 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선입 선출 라인 업무의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했다, 다 한 거죠. 경쟁력 가질 수밖에 없겠죠. 면접 때 가면 물어보겠죠. 좋은 내용인 거죠. 이렇듯 저는 체력, 끊임없는 아이디어 바탕으로 개선 활동할 수 있다. 생산기술 직무에 적합하다. 생산기술이라는 직무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선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새롭게 까는 거고요. 있는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게 개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좋은 내용이죠. 직무지원 동기. 그래서 두 가지씩 구조와 뭐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죠. 그다음 회사 지원 동기도 얘기했고요. 직무지원 동기, 분석과 경험. 즉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분석적인 내용과 본인이 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한 내용을 경험적으로 잘 풀어낸 그런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은행 갈게요. 은행도 되게 좋아하고 실제 제가 컨설팅했던 친구의 사례 자소서 그거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하나은행입니다. 지원 동기 입행을 위한 준비 은행 업무에 적합한 사례 700자로 작성하라고 하네요. 자, 돌다리도 두드려 100억 손실을 막다. 아마 은행권 자소서를 보신 분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속담 가지고 오는 거 1차원적인 거는 좀 그렇지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니까 보세요. 돌다리도 두드려 손실을 막다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한 디테일. 100억 손실을 막다? 어떤 게 더 강력해 보이세요? 어떤 글을 더 읽고 싶으세요? 디테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힘을 냅니다.
탁월한 소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부 시절 모든 재무 관련 수업에서 앞자리 난 금융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응대 아르바이트 하면은 야, 너 우리 직원 해라 라고 하는 대면 자신이 있었다. 뭐예요? 본인이 은행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역량 두 가지를 좀 더 색다른 방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이 때문에 다양한 손님과 직접 만나는 금융인의 은행원에 대한 관심 가졌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다양한 손님과 직접 만나는 금융인인 은행원은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갖췄습니다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보여드렸던 그 내용을 얘기해도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제시해주고 저는 이 구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직무지원 동기 나왔죠? 손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뭔데? 전문성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본인이 전문성 신뢰에 있다 얘기하겠죠. 홍콩에 소재한 사모펀드 회사에서 금융실무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면접자가 물어보겠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라. 100억 손실을 막아 분석력에 대해 인정받았다. 이거 100% 물어보는 것이고요. 본인의 킬러 콘텐츠가 되니까 제대로 알차게 재미있게 얘기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배터리 회사에 대한 투자 긍정적 논의됐는데 이 친구가 무엇인가를 되게 잘했다라기보다는 분석을 꼼꼼하게 잘했기 때문에 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상에 이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 그 내용 구성 자체도 굉장히 좀 간결하고 깔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꼭 한번 그 편을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그 검증하기 위해 뉴스 봤다, 논문까지 봤다. 그래서 알지 못했던 부분 발견해서 결국에 100억가량 우리가 투자하려고 했는데 철수할 수 있었다. 하나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데? 기업 손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자가 왜 굳이 또 이 1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걸 그냥 날리고 싶진 않았던 거죠. 버리고 싶진 않았는데 이 기업을 통해서 내가 뭘 얘기할까? 분석력도 있어서 하지만 난 이걸 통해서 기업 금융을 하려면 제대로 기업을 분석해 봐야 되잖아. 그 역량을 잘 영리하게 엮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좋았죠. 그래서 하나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기업 손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 지원 상품 만들었잖아. 나 기업 분석 잘해. 그러니까 나를 뽑아. 이 구조로 가져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기업에 대한 분석력, 돌다리도 두드리는 꼼꼼한 태도로 하나은행의 신뢰와 수익 모두 높이겠습니다. 굉장히 잘 썼어요. 포부로 연결시켰고 직무지원 동기,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 정의 에피소드를 하나 잘 풀어냈죠. 디테일한 하나의 에피소드를 조금 더 풀어내라니까요. 그럼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되잖아요. 포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금융과 잘 연결시킨 자기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획 가겠습니다. 기획자소서 삼천리였죠. 기획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만만한 스펙은 아닙니다. 똑똑할 거고요. 특히 숫자적인 감각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케팅에서 흔히 얘기했던 통찰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획직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준이 조금 좀 높아야 될 거고요. 어떤 그냥 허무맹랑한 추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과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에 기반한 그런 팩트 위주로 좀 작성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사이트를 제시하실 때에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 어떤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이에 대한 의견이네요. 자, 전력 공급 부족에 따른 블랙아웃 현상이 있었죠. 서울 서남부, 광명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이걸 왜 제시했냐면 이게 삼천리 도시가스 공급 지역과 일부 겹치는 지역입니다. 단순한 회사의 내용을 그냥 홈페이지 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했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궁금하잖아요. 얘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정전의 원인은 변전소 설비 이상이었다. 그래서 블랙아웃은 2029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탈원전,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이 두 가지다. 아니 전력이 부족하면은 당연히 에너지 자원이 풍부해야 되는데 지금 오는 정부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문재인 정부가 되겠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는 탈원전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줄인대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발전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럼 뭘로 발전할 건데에 대한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내용까지도 갖고 온다는 거죠. 좀 더 거시적인 어떤 그런 접근이 되겠죠. 전력 수요는 늘어나 하지만 노후 원전, 석탄 발전소 폐쇄로 인해서 전력 그런 수량은 어떻게 보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근데 LNG 발전 늘릴 거래.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해결하겠대. 이것이 삼천리의 기회가 될 거야. 내가 지원하고 있는 당신네 회사의 기회가 될 거야라고 약간 어떤 비즈니스 기업 보고서처럼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전 참 좋았어요. 저는 이러한 에너지 정착 변화가 삼천리가 반등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반등할 기회래요.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그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측면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회사 지원 동기 거시적 환경 문제 제기했다. 그러니까 기획 직무는 사실 이렇게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뭐 영업 관리가 됐건 마케팅이 됐건 뭐 그 친구들을 뭔가 폄하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 조금 더 통찰력 있게 보는 이런 관점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직무는. 왜? 결국엔 기획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회사 그럼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가 처한 환경을 다양한 패스트라고 하죠. 다양한 환경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을 한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줘야 되니까 거시적으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저는 회사에서 보고 가는 느낌이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예. 굉장히 좀 약간 흥미롭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불러다가 어떤 지원자이길래 이런 생각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거시적인 환경을 언급해 줬다라고 하는 부분 좋고요. 다음에 회사의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 첫 번째, 그 다음에 회사의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 분석을 했고요.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지원 동기를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양한 기획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기획 쪽은 사업기획 쪽일 거고요. 이쪽은 기본적인 재무회계적인 지식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 요구하는 통찰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예요. 인사이트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망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제안을 좀 많이 해야 될 거고요. 실제 면접장 가서도 야 그럼 우리 회사 뭐 먹고 살아야 되니? 뭐 해야 되니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도 면접장 갈 때는 하나 좀 준비해야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 지원자가 만들어낸 것처럼의 구조로 만들어낸다면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무별 자소서를 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소서를 잘 쓰는 방법의 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작성하고 싶은 대로 좀 작성을 해보시세요.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의 어떤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이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해서 보고 듣고 그런 점들을 조금 더 통찰력 있는 관점을 한번 좀 정리해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면접장에 가져가면 꼭 물어보는 어떤 소재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소재에 대해서 재미있게 흥미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동안 같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취업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the stars are meant to be. I had it straight for tragedy.